안녕하십니까.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천입니다.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턱 중에서 윤곽수술, 이제 광대 사각턱이 있으면 턱끝을 말씀드릴 건데요. 턱 중에서 이 턱끝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또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은 오히려 광대나 턱이 더 어려운 수술이다. 이제 그리고 수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. 그리고 턱끝은 거기 비해서 실리콘만 넣으면 된다. 아니면 뭐 간단하게 된다더라.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좀 쉽게 접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이 턱끝은 굉장히 주의를 요할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턱끝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또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고려사항들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요. 여기 신경이 있습니다. 이 까만 구멍이 하치조 신경이란 건데 이 하치조 신경에서 정중신경으로 나오는 이 구멍입니다. 정중신경공이라고 하고요.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턱끝이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하각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이 이제 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그 세 가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V라인 수술하게 되면 하악각 절제술과 그다음 턱끝 성형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죠, 그죠? 이 부분이 피질 절골술이라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떼어내는 수술. 그래서 그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게 있을 거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되실 거고요. 오늘은 이제 턱끝 수술에서 관련된 걸 설명드릴 건데 사각턱 수술보다 턱끝 수술하면서 하치조 신경을 다칠 확률이 좀 더 있습니다. 좀 쉽게 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이 신경을 피하기 위해서 작게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오히려 작게 절개해서 실리콘을 집어넣으면서 과다하게 견인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신경이 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수술할 때는 이제 안 다쳤다가 닫을 때, 이 점막을 닫을 때 이 신경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을 잘못 봉합을 해서 오히려 신경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한 번씩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 하치조 신경이나 정중신경은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신경이다. 그리고 이 CT를 반드시 찍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구멍이 여기 있다고 신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5mm 정도 밑에서 내려갔다 올라올지 8mm 밑에 내려서 올지 바로 2mm 내려만 올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턱끝 수술할 때 이제 신경을 이제 안 다치게 하려고 수평 절골술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수평 절골술을 하게 됐을 때 어느 만큼 몇 미리 밑에 잘라야 되냐를 엑스레이만 보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CT를 찍을 수 있는 기관에서 그래서 CT를 찍고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.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절골술이나 T절골 아니면 CO 절골술, 뭐 오메가 절골술 여러 가지 턱끝 절골술을 제가 다 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지 않는 거는 인공보형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. 그럼 왜 다른 병원은 인공보형물을 쓰고 우리는 인공보형물을 쓰지 않느냐?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 중에서 저희들은 좀 더 인공보형물에 대한 부작용을 환자분들이 많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쓰지 않는데요. 실리콘을 예를 들어서 썼다, 아니면 고텍스를 썼다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공보형물을 집어넣었습니다. 넣으면 일단 대부분 턱이 적은 꺼져 있는 무턱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무턱 환자분들이 상당수가 이 정중 근육, 그러니까 이 턱에는 호두주름 이렇게 생긴 거 있죠. 이 근육이 굉장히 강합니다. 평상시 무턱 환자분들은 입이 잘 안 다물어지기 때문에 계속 다물려는 그 힘들을 계속 작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데 이걸 계속 다물려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습관이 생기겠죠. 그 다물려고 근육을 쓰면 그때 근육이 딱딱 커지면서 계속 인공보형물을 자극을 합니다. 정중 근육을 그 이후로 잘 쓰지 않은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자꾸 다물리는 습관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밀어주면 뼈가 이렇게 1mm, 2mm, 심지어는 3, 4mm 정도가 이제 뼈가 침식이 됩니다. 그 침식된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뼈가 녹아 들어가는 건데요. 그거를 재수술할 때 많이 봅니다. 저희들은 보통 실리콘이나 인공보형물을 빼고 이제 절골술을 해서 전진을 다시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경 주위까지 다 이렇게
좀 녹아들어지는 경우, 이제 흡수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, 사실 흡수가 되면 그만큼 이 뼈가 얇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을 쓰신 분들을 새로 재수술할 때는 저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보형물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이 길이를 줄이지를 못하겠죠. 그러니까 무턱이면서 긴 분들은 더 턱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이제 뼈를 절골을 해서, 예를 들어서 좀 앞으로 나가면 좀 더 턱이 길어지기 때문에 2mm, 3mm 줄여서 하게 된다. 근데 이 턱이 그 모양이 예쁘면 그대로 수평 절골술을 하면 되지만 너무 와이드하다, 이 뼈와 뼈 사이가 너무 넓고 편편하다면은 이거를 좀 갸름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전진을 하는 경우는 다시 다듬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, 그런 경우는 중간 뼈를 떼서 모아주게 되는 거죠. 그거를 이제 T절골술 아니면 뭐 수직절골술,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. 그러니까 수평절골술과 수직절골술을 동시에 해서 양옆에 있는 조각을 모아서 좀 더 갸름하게,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제 방식이죠. 미니 V라인이라는 성형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어쨌든 그런 절골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시옷절골술이라 그래서 이 신경 위치를 이제 너무 수평을 했을 때 다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절골술을 피하게 되고, 턱끝만을 좀 더 갸름하게 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위로 또 올리면서 이제 시옷절골술을 하게 되면 턱끝을 전진하면서 같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부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절골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, 절골뼈에 따라서 우리 병원은 무슨 절골술하는 대표적인 게 아니라 그 뼈에 따라서 하는 거지, 그 절골술한 게 어느 병원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.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절골술은 이제 인공 보형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뼈를 이용한다는 개념인데,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은 턱끝의 미용 수술이지 숨쉬는 기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근데 또 많은 무턱 환자분들은 비염을 가지고 있고 입을 벌리고자 하고, 입을 벌리면서 코를 골고 또 수면 무호흡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, 이런 수면 무호흡이 있다든지 기도가 너무 작은 분들은 기도를 좀 늘려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. 즉 기능적 턱끝 전진술을 하는 거죠. 즉 미용 수술만 아닌 기능 수술을 턱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. 이것은 어떻게 하는 개념이냐면은, 여기 보시면 스크류가 박혀 있습니다. 이 나사못이 박혀 있는데, 이 나사못이 혀가 있는 지점입니다. 즉 이렇게 혀가 이제 턱끝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혀가 있는 거죠. 이 부분을 절골을 이런 식으로 우리 악보에 있는 오름표처럼 절골을 하게 되면 이 혀 뿌리가 같이 이동합니다. 혀 뿌리 뒤가 기도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넓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수술을 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 오메가 타입으로 절골을 한다든지, 이 기능적으로 전진을 해주면 수평 절골술이 아닌 이런 것들은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, 아니면 기도가 적으신 분들, 코골이나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턱뿌리 앞에 있는 그 기도의 시작점을 앞으로 전진함으로써 숨쉬는 공간을 넓혀준다. 그래서 이 CT를 확인해서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확인을 해가지고 기능적으로 같이 고쳐주는 게 좋다는 거죠. 즉 인공 보형물만 썼을 때는 어떤 신경 위치도 알 수가 없고, 또 길이도 길어지고, 또 기능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, 그런 부분에서 더 필요한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절골을 더 해서 기능적 절골술을 해준다. 그래서 이런 턱끝도 턱끝의 비대칭이나 턱끝의 어떤 윤곽의 라인이나,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도의 길이나 신경 위치, 이런 모든 것들, 기도, 신경, 턱 모양, 턱의 넓이,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병원 가서 어떻게 되더라,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려면 CT를 찍고 또 얼굴뼈를 제대로 하시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어떤 부작용에 대한 설명 꼼꼼히 들은 후에 그리고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. 그래도 이런 계획만 잘하면 대부분 20분에서 30분 안에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, 계획을 잘 받고 나서 환자분이 이해를 해서 수술하시면 좀 더 후회 없는 결과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이상 턱끝 전진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